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44회 고급 기출문제 해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45회죠. 기출문제 1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가시대 생활 모습을 옳은 것은 부여 송궁리라고 그랬습니다. 특징적인 유적지는 그 시대와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여기는 청동기 시대 때의 벼농사의 증거 유적지죠. 벼농사 그러면 물론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 농경은요, 조, 피, 수수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그 신석기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신석기 말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신석기 후기부터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들어와 가지고 벼, 보리 이런 농사가 시작이 됐죠. 물론 청동기 후기에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보시면 돼요. 1년에 이런 것들이 경작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 유적지가 있죠. 황해도 봉산, 지탐리, 평양, 남경리 이렇습니다. 평양의 남경리. 그러니까 이런 유적지는 특징적인 유적지들이죠. 신석시대 때 농경의 증거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한편 청동시대 때 벼, 보리의 증거 유적지는 지금 나와 있는 부여, 송궁리, 그렇죠? 여주, 경기도 여주입니다. 여주 흔암리, 서천, 충청남도 서천입니다. 화금리. 요 유적지는 이제 청동시대 때 탄화된 벽시가 출토가 된 유적지예요. 그래서 특징적인 유적지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에 사용됐던 농기구가 이제 반달 돌칼로 나와 있어요. 따라서 1번의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 생활 모습으로서 옳은 것은 1. 동굴, 막집, 구석기죠. 2번 철제 농기구를 제작했다. 청동기 시대 때까지 방금 뭘 쓴다고 그랬어요? 돌이지 돌, 반달 돌칼 쓴단 말이에요. 철제 농기구는 언제부터냐면 당연히 철기 시대 이후가 되겠죠. 자, 3번은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6세기 지증왕대 때 우경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시점은 언제냐면 삼한시대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세기 지증왕대 때 가면 이제 우경에 의한 심경법이 보편화된 걸로 이렇게 확대가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계급이 없는 평등 공동체 생활. 계급이 등장한 것은 청동기 시대 때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석기나 신석기까지를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이게 청동기 시대 때의 농기구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5번이 이 시대의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그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며 산과 내마다 산천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책화죠. 그리고 동성끼리 혼인하지 않는다. 조계혼입니다. 동해죠, 동해. 그래서 시족 사이 유폭을 가장 많이 계승했던 나라가 동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했던 나라를 군장국가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고조선이 있죠. 근데 철기 있죠, 철기. 철기 문화를 토대했던 국가를 뭐냐면 연맹국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기 문화를 토대했었던 연맹국가는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부여, 고구려, 그리고 삼한입니다. 근데 같은 철기 문화를 토대로 했었던 옥저하고 동해가 있었죠. 근데 옥저 동해는 철기 문화를 토대했는데 왜 연맹국가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옥저 동해는 왕이 있어 없어? 없죠. 왕이 없었어요. 군장들, 그러니까 읍군, 삼노 이런 군장들이 자기네 부족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장국가라고 얘기하지 옥저 동해는 연맹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X, 2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취했다. 삼한 중에서 철 그럼 어디예요? 변환이죠. 지금의 김해라고 그랬습니다. 자, 3번에 무천, 10월의 무천, 동해의 제천 행사입니다. 4번에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 목각, 어디? 옥저. 5번에 사출도, 어디예요? 부여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 있죠.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원이
여러 나라입니다. 다 이제 철기 문화를 토대했습니다만 이 나라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잘 매치를 좀 시켜 놓으십시오. 이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매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인 사실들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 나라는 어디냐, 이죠? 지금 경상북도 고령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김수로의 형이었던 이진아씨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던 대가야입니다. 후기 가야를 주도했었던 고령의 대가야죠. 대가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진흥왕대 신라에 복속했다. 맞죠? 법흥왕대 때에 금강가야가 532년에 신라에 병합이 됐고요. 그리고 대가야는 562년입니다. 그럼 딱 30년 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흥왕대 때에 신라에 병합이 돼요. 자, 두 번째,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다. 나당연합군에서 멸망했다면은 대가야가 아니라 어디예요? 고구려 백제죠. 백제 660년 사비성이 함락된 시기고요. 고구려는 668년 평양성이 함락된 시기예요. 3번은 사자, 조의, 선인. 자, 이거는 고구려에서 나와 있는 관리대 명칭입니다. 4번은 진대법, 2세기 후만 고국천왕, 춘대, 춘합, 고구려죠. 자, 5번은 박석김, 세성씨가 교대했다. 그래서 신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가야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가번의 내용은 지금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4세기 후반에 백제 근초광의 침략을 받아서 평양성에서 전사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그러면은 371년이에요. 그래서 고국 원왕이 전사랍니다. 백제 근초광의 침략을 받아서. 백제 근초광이죠.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는 앙숙 관계가 돼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백제를 이때부터는 백제를 하지 않고 백찬이다. 좀 그 폄하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번 자료는 뭐냐면은, 나번은 지금 장수왕대 때입니다. 고구려왕 거련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장수왕대 때 남진 정책을 추진해서 한강을 점령한 거죠. 이거 언제냐면은 475년입니다. 장수왕대 때요. 475년대 장수왕대. 그러면 475년 이전에 한강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백제입니다. 백제 누구를 치냐 그러면은 백제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해서 계로왕을 죽이고 백제 수도 한성을 차지하고요. 한강도 차지합니다. 그럼 백제는 계로왕이 죽고 나서 문주왕이죠. 문주왕대 때의 수도를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령왕 다음에 성왕이 나오죠. 성왕제 때 가면은 다시 수도를 어디로 오죠? 사비, 부여죠. 사비로 천도를 하게 돼요. 이런 과정입니다. 자, 문제는 고구원왕이 죽었던 371년에서 장수왕이 고구려가 이제 한강을 차지했던 475년까지의 얘기예요.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은 뭐냐? 자, 1번은 527년입니다. 6세기 법흥왕대 때죠. 527년. 한참 뒤에요. 장수왕은 5세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문주왕이 웅진호 천도했다. 475년이에요. 이것도 475년입니다. 그러면 계로왕이 죽은 게 먼저겠어? 아니면은 바로 문주왕대 웅진호 천도한 게 먼저겠어요? 당연히 계로왕이 죽은 게 먼저죠. 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문주왕대 때 와서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를 한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475년이지만은 웅진천도와 계로왕의 피살이 이게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죠. 자, 3번. 태조왕이 옥저를 복속시켰다. 이거는 태조왕은 2세기 때 사람입니다. 이게 뭐 시기적으로 1세기 정도 될 겁니다. 1세기. 그래서 태조왕 때니까 한참 이전이에요. 이게 5세기 상황입니다. 4세기, 5세기죠. 자, 네 번째 고구려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개했다. 광개토왕은 광개토왕은 장수왕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광개토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광개토왕, 그다음에 장수왕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기 때 사실로 봤을 때 475년 이전 사실로 보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396년으로 기록을 합니다. 광개토왕 비문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자, 5번은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에 태양했다. 이건 7세기 때 사실이에요. 시기는 64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세기 때 국제 정세는 열십자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외,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세기 때 중국은 수나라 다음에 어디가 나오죠? 당이 나옵니다. 북쪽에 돌골이라고 하는 유목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골, 고구려, 백제, 외, 그리고 나당 동맹이죠. 이런 관계입니다. 열십자 모양이에요. 십자형 외교 관계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가 백제가 연합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5번 문장은 이렇게 해서 신라에 지향했다. 그래서 신라가 당과 연합을 해가지고 어딜 치죠? 백제 660년 사비성, 그 다음에 고구려 668년 평양성 함락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가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5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 백제 도교 문화입니다. 도교와 관련된 유물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대 문화사 파트에서 사진 자료를 통해서 이미 기본 이론 강의 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억, 가야의 철제 가보시죠. 그러니까 안에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철제 갑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가야에서 나와 있는 철제 갑옷인데 이 사진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게 무령왕릉의 매직권과 함께 나와 있는 백제 산수문전입니다. 산수문전. 산수, 산과 물의 문양을 전 벽돌에다가 그려놨다는 겁니다. 산수는 삼신산입니다. 삼신산요, 신선이 산다는 산이에요. 신선사상은 곧 도교죠. 그래서 산과 물의 문양이 벽돌 전자야, 벽돌에 새겨져 있다. 이것과 함께 백제에서 도교적인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 무령왕릉 지석, 묘지석을 얘기합니다. 그 무덤 주인공의 간단한 이력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묘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묘지가 되겠습니다. 무덤을 얘기할 때 땅지자를 쓰는 건 아니고요.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지자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산수문전, 무령왕릉 지석, 또 사택지적비.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사륙변여체로 인생의 무상함을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비석이에요. 비문입니다. 노장사상이 담겨져 있죠. 또 거기에 리을에 나와 있는 백제 금동 대향로가 있습니다. 불교와 도교적인 노장사상이 같이 반영됐던 향로입니다. 현재 이제 부여의 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일련의 이런 것들은 백제에서 나타난 도교의 흔적이고요. 고구려에서는 강서대묘의 사신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화랑도는 유불선의 합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화랑도도 도교적인 요소죠. 디귿은 불상 많이 보셨죠? 고구려의 불상인데 경상남도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거는 연가 7년이라고 하는 이 광대, 불상 뒤에 광대 있잖아요. 그 뒤에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라고 이랍니다. 고구려 겁니다. 그래서 백제 문화, 백제 그중에 도교 문화와 관련된 것은 리은, 리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6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왕 옆쪽으로 오른 것은 여기서 이제 자료에서 밑줄근 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성왕입니다. 백제 성왕에 대한 얘기죠. 무령왕이 죽고 왕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무령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왕대 때 수도를 아까 말씀드렸죠. 사비로 천도했던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기도 합니다. 남쪽에서의 옛날 부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1번은 무왕이죠. 무왕입니다. 미륵사 창건, 익산. 또 무왕대 때는 익산으로 수도를 천도하려고 했었어요. 시도를 합니다.
되진 않았죠. 자, 두 번째는 백제 4세기 침류왕입니다. 4세기 후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제의 의자왕이죠.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백제 의자왕입니다. 백제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하고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예요. 앙숙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백제를 치려고 했는데 김춘추가 평양에 가서 연개손과 같이 손을 잡고 백제를 치자 했는데 고구려가 거절했어요. 왜 그래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지금 이 관계였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진덕여왕이 김춘추를 어디로 보냈어요? 당으로 보내서 나당 동맹을 맺어서 당이 고구려를 먹고 신라가 백제를 먹는 조건으로 밀약을 체결해서 나당 동맹이 맺어져서 백제와 고구려를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에 나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3번은 그래서 의자왕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백제 4세기 근초광대 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4번이 백제 상황의 바른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가의 유적을 찾아서 해서 러시아 연해주가 나와 있습니다. 발해죠? 당연히 발해입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때 북국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지방관 감찰위에 외 사정을 파견했다. 감찰위 중앙에 사정부라고는 관청이 있었어요. 사정부 감찰기관이고요. 지방에는 외 사정을 파견합니다. 통일신라 때죠. 두 번째 22남로 백제 무령왕대 때입니다. 무령왕 지방의 왕족을 파견해서 22곳이죠.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는 거죠. 3번 5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를 갖췄다. 발해의 통치제도입니다. 네 번째 집사부에 13부를 두고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다. 통일신라 때의 의결기구예요. 국가 기밀 사무를 담당했다는 집사부. 나중에 집사성으로 되죠. 5번 상수리제도. 역시 이제 통일신라의 인질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발해의 통치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의 그 5경 15부 62주에 지방행정제도가 갖춰진 시기는 언제 때냐? 그러면은 발해 선왕입니다. 거기 이제 박스 안에도 있습니다만 선왕 이후의 치세를 중국 당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동 선국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발해는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었던 것이죠. 8번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 종파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입니다. 승탑. 승탑은 한자로는 부도라고 해요. 부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불교 선종이죠. 선종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종이 유행했을 때 바로 뭐가 많이 나온다? 승탑이 많이 나온다. 우리나라 승탑의 기본 양식은 팔각 원당형입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도 팔각 원당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종이 유행했을 때에 바로 승탑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 역사상 선종이 많이 유행했던 시기에 신라 하대, 고려 전기 때는 의천의 천태종 교종이죠. 후기 때는 진우의 조계종이 나옵니다.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이때 특히 이제 뭐가 많이 만들었냐면 부도, 승탑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불교 선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1번 동경대전, 동학의 경전이죠. 포교형 가사집을 용담유사라고 했어요. 5번 시천주, 동학사상에서 나옵니다. 시천주, 인내천, 다 동학사상이죠. 2번은 단군을 숭배의 대상했다. 이건 대종교입니다. 나철, 오기역. 자, 3번 대성전을 세워서 예성전에 제사를 했다. 대성전은 성균관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이건 유교 사상이죠. 공자라든가 맹자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네 번째,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이게 바로 뭐죠? 선종, 불교 선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불교 선종에서 분립 문자, 견성오도, 견성오도, 깨달을 오자입니다. 오도.
불린 문자는 문자에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과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경전 필요 없다. 그런데 견성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득도를 한 건지, 득도를. 그래서 불교 선정의 이런 사상은 바로 승탑, 부도, 성립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게 무슨 부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종 자체는요, 불린 문자를 강조하기 때문에 경전, 교과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승과 예를 들어서 제자 간에 1대1로 책 없이, 우리 이런 얘기하죠.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교과서나 경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빛만 보고 서로 안다는 겁니다.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유독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중요시해요. 자, 매실원 스승이 죽어버렸어요. 열반에 들었다고 그러죠. 그럼 뭘 하죠? 날매장을 하지 않죠. 화장을 합니다. 이 승려들의 장례식을 뭐냐면 다비식이라 다비. 그 다비를 하면서 화장을 하면 뭐가 나오죠? 사리가 나와요. 사리를 모셔놓은 탑. 승려의 묘탑. 그걸 뭐라 한다? 승탑이라 한다. 이걸 부도라 한다. 그래서 불교 선종은 승탑. 이것과 많은 관련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선종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섬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독도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독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몽골에 항진할 때 임시 수도였다. 어디죠? 강화도죠. 항목운동의 거점지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 그래요. 네 번째 보면은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것도 강화도입니다. 병인양요 때죠. 그렇죠? 병인양요 때에 양원수, 한성근. 자, 문수산성하고요. 문수산성. 양원수의 정족산성. 그 중에 정족산성 강화도에 있고요. 문수산성 강화도 건너기 전에 있어요. 한강 쪽이죠. 바다 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정약전, 자산어보, 흑산도, 흑산도 신유박해 때 유배가 된 곳이죠. 하멜 표류기에서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제주도. 제주도에 이제 표류가 돼서 그다음에 약 5년 정도 억류생을 하다가 일본으로 탈출해서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이 하멜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입니다. 직원. 선원이에요. 근데 배가 표류가 돼가지고 14년 동안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이제 근근히 살고 있다가 다시 네덜란드 돌아가서 하멜이 회사 측에 월급 내놔라 이렇게 한 거죠. 14년간. 그럼 너 어디 있다 이녀 왔냐? 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이 바로 하멜 표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멜 표류기는 하멜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받아냈답니다. 근데 하멜 표류기에 뒤에 가면 조선국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멜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럽에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면서 많은 압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코 좋은 기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대한제국 칙령 41호. 황제 명령입니다. 41호에서 관할 영토로 명시한 곳이다. 독도예요. 이게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그 근거 법령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요. 5번이 독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독도에 관련된 내용은 박스 안에 그 박스 안에 3개 박스 있죠? 내용을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밑줄은 선종의 활동으로 온 거죠. 여기서 선종은 이 불교 선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누구냐면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누구예요? 궁예입니다. 궁예. 그래서 박스 안의 내용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바로 궁예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궁예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런 얘기죠. 1번. 김음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이 문장도 주구장창 나오네요. 그죠?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치기 할 때 김음돌에 반란이 일어나죠. 진압을 하고 진골 귀족에 대한 숙청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합니다. 자, 2번 고창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그랬습니다. 고창전투. 전라북도 고창이 아니죠. 안동입니다. 안동. 안동전투죠. 고창 안동전투 그러면은 민속놀이에서 어떤 놀이? 차전놀이죠. 차전놀이. 차전놀이가 여기에서 기인했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기출문제 하나 있었죠. 이거는 누가? 고려가 누구를? 후백제 견훤의 부대를 친 겁니다. 금석을 습격해서 경혜왕을 죽겠다. 이것도 견훤이죠. 경혜왕을 죽이고 어디에서? 포석적에서. 그제 경순왕을 앉혀놨습니다. 경순왕을 앉혀놓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하고 당시 신라하고 후백제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금산사 유폐된 후 역시 누군가요? 견훤이죠. 왜 금산사 유폐했냐? 김제 금산사입니다. 견훤이 아들, 넷째 아들 금광에게 왕위를 주려고 했는데 장남이었던 신검이 반발해서 금광을 죽이죠. 아버지를 김제 금산사에 유폐를 시켰어요. 그리고 신검은 고려에 끝까지 장하다가 936년 경상도 선산 1, 2천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무력으로 점령이 됐습니다. 신라는 그 1년 전에 935년에 고려에 항복을 했죠. 그래서 태조 왕건은 큰딸 낭랑공주하고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입니다. 이름이 김부하고 혼인을 시켜서 정략결혼이죠. 경주 사심관에 임명했다. 사심관의 시초는 여기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 3, 4는 다 누구냐면 견훤에 대한 얘기예요. 5번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고 철원으로 촌답니다. 다시 마진에서 국호를 또 뭘로? 태봉으로 고쳐요. 누군가요? 궁예죠. 후고구려의 의결기구를 뭐라고 했죠? 광평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궁예와 같이 접목해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11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 옳은 것은 자 지금 박스 안의 내용은 공민왕의 개혁정치 때 변발이라든가 몽골의 풍습을 없애버린 거예요. 공민왕 개혁정치거든요. 공민왕 이후에 일어난 사실 옳은 것은 1. 대표적인 친원 세력인 기철이 숙청했다. 기철, 기자오, 친원파, 대표적인 권문 세력입니다. 이 기철은 말이죠. 기철은 그의 딸을 몽골에 보내서 몽골의 왕비로 이제 몽골의 그 당시 조혼 또는 뭐 공녀에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몽골 황제의 승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 고려에서 얼마나 득세했겠습니까? 첩벌이죠. 두 번째,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거는 몽골 2차 침략 때입니다. 1차, 2차 침략을 감행했던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죽인 거예요. 어디에서? 처인 부곡에서. 처인, 경기도 용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인 부곡을 강화도 정부에서는 높이 이걸 평가해가지고 처인, 현으로 승격을 시켜놨습니다. 특수행정구역 부곡이 뭐가 됐다? 양인 집단이 된 거죠. 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몽골 침략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민왕 이후에 공민왕 개혁 정치 이후 상황을 고려한 얘기입니다. 3번. 이거는 1170년 의종대 무신정변 얘기하고요. 4번은 최충이 활동했던 시기 구지학당을 두고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던 시기는 고려 문종대 때입니다. 5번은 최충원 산호적 만적 무신정권 최충원 때. 그러니까 공민왕대 때 사실이라고 한다면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공민왕 개혁 정치는 다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12번 봅시다. 밑줄근 이 자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지금 고려시대 때 상감기법에 의한 상감청자예요. 고려청자는 중국 송나라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상감기법은 고려의 독자적 기법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12세기 이후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려청자는 우리가 상감청자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감청자 네 번째죠. 상감청자 매병입니다. 매병. 1번은 조선 백자입니다. 조선 백자인데 문의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달항아리라고 그래요.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려청자인데 참외 모양입니다.
참외 모양으로 처음 생겼죠. 근데 이거는 상감청자가 아니고요. 세 번째는 철화백자입니다. 조선 후기 때 산화된 철로 그림을 그린 거죠. 5번은 청화백자예요. 청화백자는 조선의 백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백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5번을 얘기하고요. 청화백자. 백자인데 청색으로 그림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청화백자고요. 지금 고려청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감한 청자다. 상감기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네 번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는 최후의 최후. 정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 설치했던 인사꾼 장학기구예요. 나번에 후주 출신 쌍기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제도 고려 광종대 때죠. 고려 광종 4대 왕입니다. 태, 해, 정광, 경 그렇죠. 다번은 신돈의 전민변정도감이 나와 있습니다. 공민왕이죠. 라번은 정치도감이 나옵니다. 충모광대 때 개혁기구를 뭐라고 그래요? 정치도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광종이 가장 빨라요. 그 다음에 무신정권 최후 때 고종이죠. 최후. 그 다음에 충목왕이 나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숙, 충해, 충정, 충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공민왕. 공민왕 다음에 누구죠? 우왕, 창왕, 마지막 공양왕.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로 넘어가는, 조선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순서대로 바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자료는 진 삼국사표,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써가지고 갖다 바치는 글이란 얘기예요. 1145년이죠. 김부식, 인종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1135년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한 김부식이 바로 편찬해서 1145년에 완성된 기전체 사서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이었습니다. 야, 이 질문은 뭐냐? 이 글과 함께 올린 역사서에 대해서 발표해봐라. 삼국사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1. 기전체 형식입니다. 맞죠? 2번은 고려사입니다. 조선 건국의 정통을 강조했다. 근데 왜 고려사냐? 고려사를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조선은 이러이러해서 건국돼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사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 많겠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이 많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조선이 건국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고려사예요. 세 번째는 많이 보셨지요. 유득공의 발해고요. 네 번째는 동국통감입니다. 성종대 때 조선 성종입니다. 동국통감은 단군 조선에서 고려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뭐가 되냐면 통사입니다. 통사. 통으로 썼다. 처음부터 역사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썼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통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5번은 일련의 뭔가요?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대한 얘기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본기, 세가, 지, 표, 열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전체입니다. 근데 본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를 따서 뭐라고 그래요? 기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국사기에는 본기가, 세가가 없어요. 세가가 없고요. 고려사도 기전체거든요. 고려사에는 본기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은 기전체 양식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5번 봅시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고려시대 때 거란과의 싸움이 3번 나오죠. 1차 993년 성종대 때입니다. 1차 거란과의 충돌에서는 뭘 개가시라고 했어요? 서희 강동 육주 확보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확장 과정에서 최초로 압록강 하구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죠. 2차 1010년 현종 즉위하자마자입니다. 이때는 양규의 귀주 대첩이에요. 자, 3차는
1018년, 현종 9년입니다. 이때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귀주 대첩 그러면 일반적으로 강감찬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 3번에 걸친 전쟁인데 지금 강감찬 등이 나와 있거든요. 강감찬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몇 차요? 3차입니다. 1018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18년 그러면 3차 침략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1018년이니까 나번인가요? 그죠? 나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가 지역은 지금 이 지역의 역사와 인물을 찾아서 해서 경로가 2월 28일 기념중앙공원, 경상가명공원, 달성공원 내 최재우 동상, 그 다음에 민족신, 이상화, 고택에서 대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남한산성이죠. 2번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입니다.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 있었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 무덤을 도굴 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갔죠. 자산어보를 썼고 다산 정약용은 강진에 머물면서 약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에 여의당 전설을 작성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죠. 네 번째는 국제보상운동. 1907년 1300만을 갚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1922년부터 30년대 말까지 평양에서 일어났던 물산 장려 운동하고는 구분을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5번은 노동자 강주령이 평양이죠.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평양입니다. 이거는 1931년 얘기입니다. 을밀대 사진과 을밀대의 그 위에 지붕 위에 앉아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그 강주령이라고 하는 여공의 사진이 우리 교과서의 기본서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 문제도 몇 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5번은 평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년에 이거든요. 이게 고공농성을 벌인 것이. 근데 32년 이듬해에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요. 31살에 죽었다고 그러죠. 여하튼 이건 대구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남도의 섬에 대한 얘기인가요? 자, 가가 진도입니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구실로 불법 점령한 곳은 거문도죠. 1885년에서 87년입니다. 영국이 해밀턴 항이다 해서요. 여기에 포대를 설치를 하고 러시아 남진을 막고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기지로 삼은 거죠. 자, 두 번째는 나번. 나가 어딘가요? 지금 완도입니다.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곳. 전라남도 완도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된 곳은 거제도예요. 거제도. 라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이뤘다. 조차는 일정 기간 빌리는 겁니다. 임대하는 거예요. 저탄소는 석탄 저장 창고 시설이에요. 부산 영도입니다. 우리 전령도라고 그러잖아요. 전령도 조차 시도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전령도가 지금 부산 영도입니다. 영도. 그다음에 마번. 마가 지금 어디냐면은 이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했다. 이건 진도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에서 삼별초 항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박스 안에 보면은 의천, 화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전도감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죠. 문종대 때요? 아니면 숙종대 때요? 문종의 아들, 문종 다음에 숙종이 나오잖아요. 숙종의 동생이 누구냐면 의천이에요. 그러니까 숙종과 의천은 형제거든요. 문종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의천은 왕자예요, 왕자.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두고 이때 다양한 화폐가 나옵니다. 해동통보, 해동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또 은병, 활구라고 하는 이런 화폐가 나와요. 그러니까 식인지 원제야. 숙종, 문종,
의천이 활동했던 고려예요, 고려. 문제는 고려의 경계에서 바른 것은 1. 나왔죠? 지금 말씀드렸죠? 고려입니다. 자, 2번에 전한국 개항 이후에 화폐 주조관청입니다. 백동화가 발행이 되었다. 5번에 당백전이 발행됐다. 이 흥선대원군이 고종대 때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었죠. 2번과 5번은 고종입니다. 고종. 대원군의 아들 고종이었죠. 자, 3번은 철기시의 때기죠. 중국 앞에인 명도전, 반양전, 오수전. 이게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겁니다. 네 번째, 공인이 상평통보, 이거는 조선 후기 숙종대 때의 전국적인 대동법 실시로 인한 결과입니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된 거죠. 그래서 고려의 경제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번 봅시다. 밑줄근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이 왕은 누구냐면 고려 인종입니다. 인종. 그래서 고려 인종대 시기는 1122년에서요 1146년까지인데 구체적으로 여기까지의 연대를 다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고려 인종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종, 그럼 인종대 때 있었던 사실은 1.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린 것은 명종입니다. 명종. 무신정권 최충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주 명학소, 망이 망수의 봉기죠. 이거는 역시 명종대 때죠. 정중부 집권 때예요. 무신정권. 최무선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한 것은 고려 말 우왕입니다. 우왕, 창왕, 그 다음에 누구야? 공양왕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강조의 정변을 켜서 김치향을 제거했다. 이거는 목종입니다. 이거 잠깐 봅시다. 강조의 정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강조라고 하는 사람의 정변이에요. 목종을 폐하고 그리고 누구를? 바로 현종을 옹립한 사건이 강조의 정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기로 온다면은 강조의 정변이 있었던 시기는 목종대 때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언제죠?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1135년입니다. 이게 인용대 때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전에 1126년에 이자계회 난이 일어나고요. 이자계회 난의 결과가 일부 원인이 됐던 것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에요. 실패했죠. 이건 이제 김부식이 진압을 하고 나서 1145년에 삼국사기를 편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고려 인종대 때 사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가 위화도 해군에 대한 얘기죠. 위화도 해군이 조선 건국의 군사적 기반을 제공했던 사건이에요. 1388년. 위화도 해군 직후에 1388년에 폐가 입진이 있었죠. 그런 이제 나본 자료는 태조 이성계가 왕이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조선이 건국됐다는 겁니다. 개경의 수창궁에서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394년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1388년에서 1392년 요 사이에 사실로 오른 것은 이런 얘기죠. 1번, 이 문장도 자주 나오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입니다. 시기는 687년입니다. 신문왕의 개혁 정책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2번,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이 언제죠? 조선 건국 직전입니다. 1391년이죠. 친진사대 후에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양지암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시했다. 이는 대한제국 때의 광무개혁입니다. 그렇죠? 1898년이요.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1898년. 광무개혁 때는 대한제국 때니까 한참 뒤가 되는 거죠. 5번, 4번.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취급하였다. 고려 태조 때입니다. 역분전. 구상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의 공이 많으면 많이 주고 공이 작으면 작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직전법. 세조 때입니다. 15세기 중반이죠. 1466년에 해당이 됩니다. 여튼 지금 연대를 잘 몰라도 이때 왕이나 이때 왕조라든가 이것만 정리하시면은 인지하신다면 지금 가와 나 사이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4의 고급 기출 문제는요.
20번까지만 우선 정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1번부터 마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